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포인트 노동경제학 16, 16번째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민자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막 이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들의 나라, 멜팅팟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이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자, 이민자들이 들어왔을 때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대규모의 이민을 지지하거나 규제 정책이 노동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1965년 이후에 대규모 이민자들이 유입되었고 그걸 잘 조화롭게 조정을 해 나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강국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민자들이 들어왔을 때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할 때요. 이렇게 단기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분석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기적인 분석을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민자들과 원주민들 사이에 대체관계가 있다. 대체관계라는 것은 이게 이제 바로 경쟁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본국에 있는 원주민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민자들이 들어왔을 때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보완관계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보면은 이건 동일한 노동시장에서 경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우선 첫 번째, 대체관계가 돼서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이민자들이 유입을 해 가지고 노동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은 하락하게 되고요. 고용량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니까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노동 공급이 증가한 것보다는 임금이 하락하기 때문에 자국에 있는 원주민 근로자들은 일부 노동 공급이 이렇게 감소합니다. 공급량이 감소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0명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민자들이 그럼 여기서부터 노동 공급이 이게 100이기 때문에 실제 노동 공급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100보다 작은 예를 들면 50 이렇게 증가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아무튼 여기서 나타내는 결론은 임금은 하락하게 되고 고용량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보완제 관계다라고 하면 이게 동일한 노동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약간 보완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물론 여기서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걸로 해야 되는데 여기 보완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노동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라는 걸 살짝 집어넣어 가지고요. 원주민들의 오히려 생산성을 증가시켜. 노동의 수요 곡선이 우측이동. 그러니까 공급 곡선 우측이동까지 하고 수요 곡선 우측이동 생산성 때문에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걸 부각시키려고 수요 곡선만 이동하는 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임금은 증가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은 증가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약간 이게 좀 이렇게 같은 위계 질서로 표현했는데 약간 요게 있고 만약에 요렇다면 요런 효과도 있다. 요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장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민이 어느 기간 동안 이민자들과 경쟁을 합니다. 그럼 원주민들의 임금이 하락하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임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민자들의 이민 유입에 맞춰서 경제는 조정 과정으로 대응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그 영향의 효과는 점차 약화되다가 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했을 때 합격했어. 세상을 모든 거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게 뭐지? 별 그냥 감흥이 사라집니다. 내가 만약에 시험에 떨어졌어. 세상이 다 망할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시간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요. 어떤 이민이 들어온 충격이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칠 것처럼 보이지만은 잔잔하게 사그러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민이 유입했습니다. 노동 공급 측면에서 우측 이동하게 되면 임금이 하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임금이 하락하면 임금이 뭐랑 같습니까? VMPL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노동의 한계 생산과 같아지게 되는 거야. 당연히 자본의 수익률은요, 자본의 한계 생산과 같아지게 되는 상황인데 임금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노동에 대한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요, 상대적으로 자본의 수익률, 자본의 생산성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본의 수익률이 증가하게 되면 처음에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게 이게 1번이야. 그럼 A에서 B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의 수요가 이렇게 해서 또 증가하게 돼. 왜냐면 자본의 수익률 증가로 인해 가지고 고용이 확장되면서 낮은 임금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본을 끌어들입니다. 자본이 높아지게 되면,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량이 증가하게 되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올라가서 이게 처음에 내려갔다가 자본을 많이 쓰는 거야. 그럼 자본의 수익률이 내려가면서 얘가 다시 올라가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됩니다. 결국 원래는 A점이었었는데 충격이 있기 전에 단기적으로는 B점이 될 수가 있어. B가 단기야. 근데 장기에는 이렇게 C점으로 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결국 임금은요, 이렇게 낮아졌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문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했는데 노동의 수요 곡선이 그래요, 우측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이동할지 조금 이동할지 어떻게 압니까? 물론 그건 알 수 없어요. 생산함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함수가 이 뒤에 다시 할 겁니다.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보수 불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노동 공급 곡선이 이동한 크기만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의 수요 곡선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본의 조정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임금률은 원래 수준으로 다시 회귀하게 되고요. 고용도 원래 수준으로 다시 회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국내 노동시장에 노동자가 500명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단계는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이게 그냥 500명이라 할게. 500명 있으면 아니 100명의 이민자가 왔을 때 임금이 하락하니까 국내 노동자들이 이렇게 좀 줄어들면서 100명 가니까 여기가 550 이렇게 돼서 50명밖에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내 근로자들은 450명이 되고 구축되는 거야. 외국인 근로자가 100명 채워져서 550명이 되니까 원래 500명에 비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500명이 있었어. 근데 여기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는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부 국내 근로자가 마이너스 50명 빠지는 거야. 근데 여기 충격이라는 게 외국인 근로자가 100명 들어온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합쳐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100명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 증가는 국내 임금 하락으로 국내 근로자가 빠져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550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이게 왜 빠져나갔습니까 하면 왜냐하면 임금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오셨죠? 근데 장기에는 임금이 원래 상태로 이렇게 되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근로자 500명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100명의 노동 공급이 왔다라고 할 때 국내 근로자가 600명이 돼가지고요. 국내 근로자 500명에다가 외국인 노동자 100명 해서 600. 그러니까 국내 근로자가 감소하지 않고 고용 수준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국내 근로자 고용 수준입니다. 원래 L0로 다시. 왜냐면 임금이 올라가니까 얘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설명을 제가 뭐 좀 끊어가지고 깔끔하게 짧게 설명을 했는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림 잘 그려서 단기에 미치는 효과, 장기에 미치는 효과 그것도 잘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